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조배수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사위 국감에서 윤 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특검 수사로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될 것이지 오히려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최근에 강주지법 강주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같이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라면서 재판장과 친분을 내세워서 청탁받은 혐의로 2억 2천만 원 수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그래서 2심에서 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징역 1년 2월 그리고 그 사건을 연결한 브로커는 징역 1년 6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 이 마지막 판결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어울린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술자리에서 어울리면서 부적절한 재판 거래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법조 비리는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사건이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사안의 담당 판사 혹시 누군지 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담당 판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현 대표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있는 그 사건의 관련 판사입니다. 지금 1심 판결문에 보면 정관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다. 라고 장동혁과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을 해서 사실상 이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고 그게 법조 비리로 지금 재판을 받아서 현재 오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장동혁 판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수임을 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 또 변호사는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그 일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석방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 장동혁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건설업자 사건을 봐달라고 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실명으로 여러 차례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 윤 변호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보면은 이 우리 골프 모임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를 채팅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가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을 했고 또 장동혁 판사 휴대전화로 통화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수임계,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친분 관계가 있는 장동혁 판사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을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이 건설업자를 보석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보석을.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장동혁 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 퇴임 하루를
앞둔 전날에 보석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보석 허가를 하는데 통상 이 판사들이 퇴임하려면 그 직전에 후임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판단을 멈추는 게 통상의 예 아닙니까? 말씀드릴까요? 근데 이 사건은 하루 전에 이 부적절한 모임을 가지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계도 없이 선임한 사건 전화로 이렇게 청탁한 사건을 보석 허가를 하루 전에 하고 바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이거는 사법, 법조 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차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사 처신이 사법 실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이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건 처리 관련해서는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제 경험에 입혀보더라도 후임한테 이제 물려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고 또 이제 처리하기 힘든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전 하루 전에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사건을 그것도 보석을 목표로 해서 거액을 주고받은 이 사안을 청탁을 받은 판사가 보석 결정을 하고 퇴임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식을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립니다. 것처럼 법관이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동안 국감을 하면서 법원이 사실상 이런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안에조차 제대로 된 말씀을 못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공수처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당시에 현직 판사로서 이 사건에 비껴나갔다 생각합니다. 법조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처신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거리